부산시가 광안대교에 스마트 톨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리를 맡은 시설공단은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부산 지역을 달궜던 주요 인권 이슈들을 짚어보고 현장에 있었던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텔레비전 비디오 아트의 선구자인 백남준 패고전이 국내 미술관 최대 규모로 열리고 있습니다. 북구의회가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연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북구의 부족한 장애인 복지 조례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부산시가 3년 뒤 무료화되는 광안대교에 수십억 원을 들여 새로운 요금 징수 시스템 스마트 톨링을 도입했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이 시스템으로 부산시는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맡은 시설공단은 벌써부터 개선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내년 2월 정식 운영되는 광안대교 스마트 톨링 시스템. 기존의 요금소는 없애고 무인으로 운영됩니다. 차량이 지날 때 번호판을 인식해 후불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요금을 내기 위해 차량을 멈출 필요가 없다는 게 장점입니다. 이 시스템이 교량에 도입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때문에 기술적 한계로 진출입로 2곳이 아닌 4곳에 설치됐습니다. 운영비도 전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현재 요금소에 투입된 인건비와 후불 고지비는 37억 원인데 스마트 톨링 운영 시에도 35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금 징수 방식의 개편도 불가피합니다. 다자녀나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요금소가 사라지면 신분 확인이 안 돼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시는 사전 등록 할인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럴 경우 개인 주소나 이동 경로를 식별할 수 있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가 스마트 톨링을 도입한 이후 매달 15,000건 이상 미납건이 발생했고 2개월 이상 장기 미납건도 3,200여 건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미납자의 개인정보가 한 달 이상 보존돼 불법자로 낙인 찍힌다는 겁니다. 개인정보 처리하는 것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맞춰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그 시스템이 인수가 안 됐거든요. 네네네네. 예, 아직 시 건설본부에서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게 이제 저희 공단에 넘어오면 네. 그런 사항을 면밀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광안대교의 통행료 수입은 330억 원, 관리 운영비는 181억 원이 쓰였습니다. 3년 뒤 무료화되면 매년 150억 원의 수입이 사라지게 됩니다. 한편 시는 스마트 톨링을 도입해 지난 7월 정부의 적극행정 대통령 표창을, 지난달엔 디지털 플랫폼 정부발전 유공 표창을 받았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1984년 12월 10일 유엔이 인권을 국제사회의 중요한 규범으로 전 세계에 선포한 지 7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올 한해 부산 지역을 달궜던 주요 인권 이슈들을 짚어보고 현장에 있었던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인공지능을 활용한 딥페이크 성범죄. 특히 학교를 중심으로 한 10대 청소년들의 범죄가 잇따랐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검거된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는 570여 명으로 이 중 10대가 80%를 차지했습니다. 학교 안에서 딥페이크 같은 경우는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이게 저희 성폭력 관련해서 여성폭력의 가장 큰 문제점이 암수가 많다는 겁니다. 본인이 피해가 있어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본인 피해를 경찰이나 이렇게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정도 보통 한 3배 정도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올 8월에 이제 아주 문제가 됐을 적에 각 학교 교육청에 의하면은 한 중학교 13곳, 고등학교 6곳 이래가지고 한 학생 피해자 수도 한 19명, 뭐 생각은 많지 않다고 하지만 실제로 파간 수보다는 그 밑에 묻혀 있는 비공식적으로 묻혀 있는 수가 훨씬 많다는 거죠. 부산 인권 정책 포럼은 세계 인권 선언의 날을 맞아 인권 활동가 102명과 함께 올해 부산의 인권 5대 뉴스를 꼽았습니다. 학교 내 불법 합성 딥페이크 사건, 위장 폐업으로 인한 해고 노동자들의 승리, 집단 수용 시설인 영화숙 재생원 피해, 국제사회 첫 증언 등입니다. 인권은 공기와도 같아 박탈되거나 억압될 때 비로소 그 소중함을 더 잘 알게 됩니다. 이번 2024년 부산의 5대 인권 뉴스를 선정한 부산 시민들과 함께한 한 해를 돌아보며 인권을 기억하는 기록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3인 3색, 부산의 인권을 말하다를 주제로 열린 포럼에는 사건의 중심에 섰던 당사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지역의 인권 현장을 기억하고 재발 방지와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제작하고 그다음에 소지하고 구입하고 저장하고 시청할 경우 이게 모두 처벌 규정이 신설이 됐어요. 영국처럼 저희도 이런 AI 확산의 책임이 있는 기업들, 플랫폼, 그다음에 이런 생성의 책임이 있는 이 모델 개발자라든지 제공자 이런 사람에 대한 규제도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게 영국이 되게 잘 되고 있고. 저희 시대 때 벌써 이런 일이 생긴다면 제 아이들이 만약에 클 때쯤 되면 커서 사회생활을 할 때 되면 과연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폐업으로 인한 위장 폐업으로 인한 해고로 저희와 같은 똑같은 일이 똑같은 상황을 당하는 이런 노동자들이 없게끔 저희들이 꼭 행정소송 판례로 남겨놓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꼭 그 판례로 고용을 좀 지켜줄 수 있도록 그런 역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3일까지 열리는 부산 인권 주간에는 인권 문화가 자연스럽게 확산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영화 상영, 정책 포럼 등이 이어집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비디오 아트의 선구자인 백남준 회고전이 국내 미술관 최대 규모로 열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실험을 멈추지 않았던 백남준의 주요 작품이 총망라돼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청년 백남준이 카메라 앞에서 천천히 얼굴을 쓰다듬고 있습니다. 16mm 흑백 필름에 촬영한 것을 비디오로 변환한 일종의 퍼포먼스 비디오 영상입니다. 1964년작 로봇은 마치 장난감처럼 전선이 훤히 들여다보입니다. 무선 조종기의 신호에 따라 우스꽝스럽게 거리를 활보하는 로봇이 인상적입니다. TV 부처 연작은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서구권에서 사랑받는 백남준의 작품 중 하나입니다. 종교적인 구도자이자 동양적 지혜의 상징인 부처가 현대 문명의 상징인 TV를 보듯 모니터와 마주합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예술가이자 미디어 아트의 개척자 백남준 해고전이 열렸습니다. 이번 해고전은 해프닝과 행위예술, 텔레비전과 방송, 인공위성, 대규모 비디오 설치와 레이저에 이르기까지 국내 미술관 최대 규모입니다. 부산현대미술관과 백남준 아트센터가 공동기획으로 만든 백남준 사후 이후 160점 이상의 작품이 나오는 최고의 회고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00년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백남준이 마지막으로 전시했던 레이저 작품과 108개의 TV 모니터를 통해 보여주는 108번뇌까지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작품에는 백남준의 대형 작품들을 많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1층에 KG의 숲, 그리고 레이저 작품인 삼원소, 그리고 108개의 모니터로 만들어진 108번뇌가 이번 전시에 특별하게 가지고 온 대형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과 예술을 넘나들며 끊임없이 도전했던 백남준 회고전을 통해 인간과 예술 그리고 기술 문명의 관계를 되짚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북구의회가 북구의 장애인 복지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주민들의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을 줄이기 위해서인데요. 부족한 장애인 관련 조례도 마련해 간다는 계획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북구의회는 올해 초부터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연구 활동을 해왔습니다. 신라대 산학협력단과 함께한 연구에서 북구 지역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보다 북구가 살기 좋은 곳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의견이 장애인은 67%, 비장애인은 59%였습니다. 하지만 북구 장애인들은 가족이나 지인과의 연락보다는 복지관과의 연락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구의회의 이번 연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를 줄여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선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전시를 준비하고 다양한 축제에서 장애인들에게 보다 많은 공연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어떤 정책을 한다. 그렇게 하면은 보통은 관과 당사자 간의 관계, 그걸로 그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술이나 문화 공연 같은 걸 통해서도 장애인, 비장애인 통합 전시라든지 발달장애인 작가분들의 전시라든지 관련 조례도 확대해 나갑니다. 장애 인식 개선 지원 조례를 마련해 공무원 장애 교육과 체험을 체계화해 간다는 방침입니다. 공무원분들의 점자 명함이라든지 아니면 그 기존에 하던 1시간짜리 온라인 교육이 아니라 오프라인 교육을 하고 그리고 휠체어 체험이라든지 시각장애인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안에 녹여내서 조금 더 인식 개선에 조금 더 진짜 몸소 체험해보고 다음 달에는 북구 각 상점에서 안내견이 더 편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관공서에서 장애인 기업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조례도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시가 올해 1월부터 시행한 온부산이 온종일 당신처럼 애지중지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돌봄 체계를 영유아부터 청소년까지 확대합니다. 시는 또 부산형 통합 늘봄을 육아 브랜드로서 특허 출원도 추진합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시는 제5차 시민행복 부산회의를 열고 부산형 통합 늘봄 프로젝트를 내년부터 청소년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만 0세부터 12개월을 대상으로 하는 영영아반은 386개 반까지,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176개 반까지 늘립니다. 5자녀 이상 초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는 미성년 자녀 1명당 1년에 100만 원씩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임산부 영유아 가족을 위한 핑크라이트 주차구역도 조성합니다. 올해가 애들한테 돌봄을 위주로의 그 정책이었다면 내년에는 자라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 위주의 정책으로 조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간으로 가고 또 지역사회가 함께 육아를 지원해주는 돌봄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동네 ESG 센터를 활용해서 지역이 같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정책의 방향을 조금 틀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와 청소년을 위한 환경 조성에도 나섭니다. 영유아를 위한 공공형 키즈 카페를 처음 도입해 늘려나가고 어린이 복합 문화 공간인 들락날락을 2026년까지 200곳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부산형 통합 늘봄 프로그램을 육아 브랜드로서 특허 출원도 추진합니다. 저희들 당신처럼 애지중지 사업이 시민들한테 있어서는 호응도가 높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정책 브랜드 처음으로 특허청에 이제 특허 출원을 해서 조만간에 특허 출원이 될 걸로 임박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는 금년산 청소년 수련원을 2032년까지 청소년 복합체험 테마공원으로 통합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민기획단을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웬만한 구보다도 넓은 강서구 녹산동이 행정 편의를 위해 2개 동으로 나눠집니다. 녹산동 주민 절반이 밀집한 신호동이 분리되는 건데요.
그동안 불가능했던 각종 행정 서비스들이 신호동 내에서 가능해집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강서구 녹산동은 부산에서 가장 넓은 동입니다. 면적 56.86제곱킬로미터로 한계동이 부산 전체 면적의 7.4%에 달합니다. 경기도 과천시보다 넓고 부산에서 세 번째로 넓은 해운대구보다도 넓습니다. 녹산동은 9개 법정동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강서구는 그중 한 개 법정동인 신호동을 녹산동과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신호동은 녹산동 주민 절반이 거주하는 곳이지만 행정복지센터는 10km 넘게 떨어진 곳에 있어 주민 불편이 계속돼 왔습니다. 신호동에서 동행정복지센터까지 가서 30분이 걸리기 때문에 거기 가서 민원을 처리하려면 엄청난 불편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민원 제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의 어떤 접근성을 위해서 신호동만 지금 분동하게 됐습니다. 분동 후에는 신호동에 행정복지센터가 설치됩니다. 자체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기존 민원센터에서 불가능했던 행정 서비스를 가까이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센터 직원은 5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납니다. 신호민원센터에서는 인간 변경이나 등록이 안 됩니다. 신호동 행정복지도로 변경되면 거기에서 바로 등록과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주민들이 가장 편리한 점으로. 강서구 의회는 신호동 분동 이후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습니다. 신호동만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시작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오랫동안 겪어온 불편 사항이 해소되고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강서구 신호동은 내년 1월 1일을 기해 녹산동에서 분동됩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 산타버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크리스마스 장식을 한 산타버스가 운행 중이라는 입소문이 나면서 주말이면 종점에서도 이 산타버스를 타기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버스 기사가 7년 동안 사비를 털어 시내버스를 크리스마스 트리로 장식한 건데 웃을 일 없는 요즘 부산 산타버스가 시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이른 저녁, 해운대 반송동의 한 버스 차고지입니다. 번화한 도심 거리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대형 산타 풍선으로 장식한 공간이 눈에 띕니다. 115-1번 1822로 버스 승객을 위한 대기실입니다. 기다린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산타버스가 들어오고 승객들이 버스에 하나 둘 서둘러 탑승합니다. 출발 시간 전이지만 버스 안에 마련된 포토존에서 인생사진을 찍기 위해서입니다. 버스 안은 말 그대로 신세계입니다. 산타클로스 의상의 캐릭터 마스크와 모자를 쓴 버스 기사, 커다란 눈사람 풍선이 승객을 맞이합니다. 승객들에겐 산타 모자와 사탕 등 산타의 깜짝 선물도 전해집니다. 버스 바닥에는 빨간 카펫이 깔렸고 천장에도 손잡이에도 버스 구석구석이 트리와 아기자기한 인형들로 꾸며졌습니다. 버스는 즐거운 소란스러움으로 가득합니다. 손자의 손에 이끌려 산타버스를 탔다는 할아버지도 동심으로 돌아간 듯합니다. 저는 친구한테 소식을 들었어요. 산타버스를 타보라 이래가지고요. 장식이 멋지고 좋아요. 여기서 손자야 할아버지 오늘 같이 가보자 이래가지고 나는 따로 또 좋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어요. 와서 보니까 너무나 좋고 좋네. 사비를 털어 산타버스를 직접 장식하고 12월 한 달간만 운행하고 있다는 주형민 산타버스 기사. 시민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은 오랜 시간 산타버스 운행을 이어오게 한 원동력입니다. 부모님들이 더 좋아해서 계속 타고 애들이 이제 내리고 싶다고 하는데도 부모님들이 계속 타고 다닙니다. 매년 시민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고 저도 이 좋은 기운을 시민들한테 나눠드리고 싶어서 하게 되었고요. 무작정 목적지도 없이 산타버스에 탑승했다는 한 시민. 버스기사의 바람처럼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버스가 너무 이뻐서 탔는데 종점까지 왔어요. 그래서 내려서 갈아타고 다시 가야 돼요. 너무 설레고요. 이런 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요즘에는 침체가 돼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탔으면 좋겠어요.
웃을 일 없는 요즘 부산 도심을 달리는 산타버스가 시민들에게 작은 행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충남 부여에서 아산을 거쳐 경기도 평택을 연결하는 서부 내륙 고속도로가 개통됐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등 교통 정체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충남 내륙 지역의 관광과 산업 발전 견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충남 부여와 경기도 평택을 연결하는 서부 내륙 고속도로 1단계 구간이 개통됩니다. 지난 2019년 12월 착공에 들어간 지 5년 만으로 약 3조 7천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이번 개통 구간은 부여 구룡 나들목부터 평택 포승, 안중 나들목까지 94km로 분기점 4곳과 나들목 8곳이 설치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서남부권에서 충남 내륙으로 이동 시간이 1시간 30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서해안 고속도로의 과밀한 교통량이 분산되는 것은 물론 수도권 이동이 불편했던 충남 내륙 지역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관광과 산업 분야에서도 발전이 기대됩니다. 백제 문화유산이 보존된 충남 권역을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게 되어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평택 부여 고속도로는 산업 거점들을 연결하는 물류 고속도로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당진 천안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아산 분기점은 염치 인주 구간이 준공되는 오는 2027년 10월 이후 운영될 예정이며 추가로 아산시에서 설치 중인 신창 나들목은 2027년 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인주역과 함께 서부 내륙 고속도로까지 개통되면서 충남도가 추진하는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물론 아산 지역 서부권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서해 서부 내륙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서 아산 국가 산단이라든지 또 베이밸리 메가시티 또 아산항 개발 등 가속화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아울러 2단계 부여와 전북 익산을 연결하는 43.4km 구간인 2단계 사업은 오는 2029년부터 2034년까지 건설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